신임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이후에 오후부터 집무실로 첫 출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용산 대통령실을 두고서 정치적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신임 대통령이 어디를 집무실로 택하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이 세 후보는요 대선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달랐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부터 당선 직후에는 현 용산 대통령실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청와대가 상당 기간 일반에 공개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최대한 빨리 청와대를 보수해서 이 보안 우려를 해소한 뒤에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다 이런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캠프 내부에서는 관련 작업에 서너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부정적이었지만요. 어쨌든 전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됐고요. 또 지난 몇 년 이제 외국인들까지 즐겨 찾는 정말 국민 관광지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그런데 이를 철회할 경우에 또 국민 여론이 어떻게 평가할지 이건 또 지켜볼 문제입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서울청사의 집무실을 새로 마련할 방침인데요. 물론 세종 집무실 시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종시에 집무실을 두겠다 이렇게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후보들 발언부터 다시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용산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지금 용산 아니면 뭐 우리 집에 봉천동 우리 집에 있든지 그밖에 없지. 청와대는 이미 다 개방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다른 답이 없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새 대통령이 어디에서 거주를 할지,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관저로 사용할지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사용을 했던 기존 한남동 관저를 그대로 쓸지 아니면 자택에서 출퇴근할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이 한남동 관저에 입주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준석 후보는 반대로 한남동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측은 일단 차기 대통령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준비는 마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대통령은요, 이 근무 첫날 집무실에서 1호 지시징의 업무와 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를 통해서 장기간 멈춰있던 정상 외교에도 시동을 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곧 정해질 다음 대통령이 어떤 집무실을 사용하느냐, 어디를 집무실로 사용하느냐 이걸 두고서 대선 운동 과정에서 이제 후보들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요, 일단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을 하다가 청와대를 개보수해서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는 현 용산 대통령실 계속 사용. 그다음에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정부 서울청사, 그러니까 세종로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에다가 집무실을 다시 마련하겠다. 지금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청와대를 다시 들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이미 청와대는 다 개방이 된 상태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일단 개방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안 문제나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다시 점검은 해야 되지만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청와대만한 곳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든 거고, 또 당장 임기를 시작해서 업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측면에서 보면 용산의 경우에는 군 이 시설과 밀접해 있고 또 한미 이 관련된 군 시설이 밀집돼 있어서 그곳을 대통령으로 직무실로 계속 쓰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는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대통령 직무 안전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적정한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일단은 당장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용산 직무실을 일단 쓰면서 만약에 이제 내일 대통령이 된다면 직무를 시작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을 처리하면서 업무실 이전은 이전대로 이제 따로 준비해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용산 대통령실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런 방안이 대단히 현실적이죠.
일단은 지금 새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바로 임기가 개시됩니다. 당장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다 개방되어서 곳곳에 노출된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안보 차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아침에 확정되는 대통령 당선인은 용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국민 혈세가 적지 않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용산에서 청와대로 가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요. 하나 더, 앞으로 행정수도를 개헌을 통해서 세종시로 완전 이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젠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헌을 통해서 세종으로 간다면은 용산에서 청와대를 거쳤다가 세종으로 갔을 때 이중으로 비용이 낭비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을 무겁게 여긴다는 태도를 가진 정치인이라면은 용산에 들어가서 일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총장님,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서울청사, 지금 이제 총리실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그 몇 개 부처가 사용을 하고 있죠. 네.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새로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했는데,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그때 정부 서울청사에 들어가겠다, 청와대에서 나와서 그랬는데 결국 보안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그때 결국 그 공약이 무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그때 당시의 공약을 다시 지금 상기시키는 그런 경우가 된 것 같아요. 자, 어떤 의도에서 이런 공약을 낸 겁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청와대는 공개가 됐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용산과 한남동 관저 같은 경우도 전임 대통령들이 사용했던 곳이고, 새로운 대통령이 어떤 그 국민적 이미지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 그 정부 종합청사를 활용하는 게 오히려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세종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집무실과 관저를. 그리고 서울 사무소는 별도로 좀 두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과거의 그 중진국, 후진국 시절이 아니고 지금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원수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했을 때 영빈관이나 이런 게 좀 마련이 안 돼 있어서 호텔에 이렇게 계속 전전하는 이런 모습을, 손님을 초대했을 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는 대통령의 집무실과 관저를 좀 중장기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